도시가 교육도시라는 뜻인데 따로 무슨 교육도시라는 의미인 건가요? 그 도하의 이제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일종의 국제 교육 특구입니다. 여기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미국의 명문대학교 6군데와 프랑스랑 영국 대학이 하나씩 들어와 있는데 미국의 명문 대학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조지타운 대학의 외교학과, 아, 노스웨스턴 대학의 저널리즘 언론학과, 네. 그리고 카네기 멜론 대학의 그 컴퓨터공학과랑 경영학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가장 간판으로 내세우는 전공들의 분교를 유치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분교가 들어와 있군요. 캠퍼스인 거죠, 캠퍼스. 그래서 3년은 저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1년을 실제 미국 현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 학제가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 카타르 국민들한테는 유학을 가겠다 그러면 나라에서 유학비를 대준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네. 같은데 사실인가요? 그건 거의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사람들이 그런 거를 상당히 좀 거기도 좀 폐쇄적이고 좀 이 네. 보수적인 사회에서 이게 외국인한테 막 아주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는데 사실상 본인이 공부를 할 의지가 있고 하면은 생활비까지 다 대주는 게 정설이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건강 같은 경우에도 뭐 안 좋아서 이제 해외 병원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그런 것도 다 아주 풀리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 방금 미국 대학들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그 흔히 생각하면 미국 대학의 분교가 카타르에 있는 네네. 게 어떤 아무래도 이제 이슬람교고 뭐 반미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카타르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요. 좀 낯선 것 같아요. 저로 유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지금 국왕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의 어머니가 그 카타르 재단이라는 이제 교육문화 국제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공익 사업을 하고 이제 교육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를 중동의 교육 중심지, 특히 카타르와 이 중동 이슬람권의 여성 교육의 어떤 이 산실로 만들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 유학을 가는 경우에도 이제 남정들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슬람권에서는 이제 여성을 혼자 유학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그러다 예.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아지는데 이제 그걸 충족을 못 시키니까 그럴 거면 우리가 미국의 명문 대학들을 유치를 해서 여기서 여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자. 이런 이제 전략을 세웠던 거고 실제로 지금 한 70에서 80%의 그 에듀케이션 시티 대학에 있는 그 학생들이 여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보면은 이제 아바야라고 하죠. 그 검은색 네. 그 전통 의상 그걸 이제 두른 여학생들이 굉장히 유창한 미국식 영어로 발표를 하고 뭐 토론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에듀케이션 시티 안에 있는 대학들은 사실상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도 사실 거의 카타르에서 지원을 해주고 대신 이제 학생의 한 절반 이상을 카타르 사람으로 뽑는 것으로 이제 그 컨센서스가 합의가 돼 있다고 이제 현지에서는 그런 게 통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철군 때 그때 많은 네.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여성의 교육에 관한 이슬람의 생각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카타르는 그렇지 않은가 보죠. 카타르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외교부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리 중 하나가 이제 UN 대사지 않습니까? UN 대사도 카타르 같은 경우는 지금 여자가 UN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외교관이. 그리고 제가 실제로 거기서 취재를 할 때도 뭐 외교부나 뭐 공보부나 이런데 이제 현지 관료들을 만나면 여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비율이.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지에 이제 식당이나 뭐 은행 카운터에서 일하는 이런 이제 서비스업, 호텔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은 또 필리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이제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공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안전 시설을 담당한다거나 혹은 뭐 현지 은행에서 이제 중요한 좀 의사결정 이런 거는 또 미국이나 영국계 사람들이 많고 네. 근데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건설 노동자들 같은 네. 경우에 처우가 이제 너무 열악하고 좀 이제 카타르의 그 어떤 부의 축적 수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좀 열악하고 인권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제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다 비슷한 상황인데 카타르는 월드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인권 단체나 이제 언론들의 그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앞으로 계속 좀 거론이 될 겁니다. 한국 분들도 꽤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카타르 석유공사에서 뭐 석유를 그 가스를 시출하고 뭐 가공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엔지니어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엔지니어들을 카타르 자국 내에서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이제 스카우트를 해와서 네.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저 이제 새로 이제 그 뭐 지하철 같은 거를 만들고 했거든요. 그런 거를 할 때도 또 설계를 새로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이제 운영을 요새는 다 IT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또 자국민으로 다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수입을 해야 되는 거고 인력을.
이제 그런 식인 거고 뭐 의사 같은 경우에도 좀 재밌는 얘기인데 나라에서 이제 워낙 파격적인 복지를 해주니까 네. 우리로 치면 의사나 엔지니어 같이 좋고 안정적인 직업이고 돈도 많이 벌지만 오랜 기간 힘든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분야에 카타르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의대나 이런 데 안 가고 공대 안 가는군요. 예. 그러니까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에 미국 최고의 명문 의대 중 하나인 코넬대 의대가 코넬대에 의대가 들어왔군요. 있는데 네.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카타르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집트나 뭐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레바논 같이 기름이 안 나는 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유학을 오는 유학을 오거나 혹은 거기에 이제 카타르에 이렇게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부터 와서 이제 살던 과정에서 이제 2세 3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민 네.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 네. 학생들이 거기를 가서 이제 미국 의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카타르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구조예요.